네, 안녕하세요. 멘탈의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시장은 약간 조심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미국 증시는 어제 3%나 급등했던 나스닥이 오늘은 약간 조정을 받으며 전반적으로 보합세였고 암호화폐 시장은 기간 조정이 계속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우선 현재 시장 분위기를 먼저 살펴보자면 연준의 매파적 의견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2명의 연준 의원들이 나와서 거의 똑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현재 금리가 정점에 다다른 것은 맞지만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이 2%로 되돌아가는 것을 확인한 뒤 시작하면 되고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건 그동안 있었던 여러 연준 의원들의 발언에서 마치 입을 맞춘 듯 똑같이 나왔던 얘기들이죠. 이런 연준의 매파적 기조로 인해 금리 전망치가 계속 높아지면서 채권 수익률이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 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연준도 올해 내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꾸준히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인플레이션 역시 느리지만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오히려 경기가 받쳐주면서 금리가 서서히 내리는 골디락스에 가까운 상황에 근접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골디락스 시나리오에서는 주식에게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죠. 채권의 경우 금리 전망치가 높아지면 가격이 반대로 움직이죠. 하락하기 때문에 가장 안 좋습니다. 실제로 TLT의 경우 최근 채권 수익률이 높아지면서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있죠. 채권 가격의 경우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예상되며 금리가 빠르게 내려가는 상황이 가장 유리합니다. 그런 면에서 최근의 흐름은 가장 불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금과 비트코인 같은 상품 자산에게도 아주 유리한 상황은 아닙니다. 상품 자산은 기본적으로 이자나 배당이 없기 때문에 유동성 확장이 이뤄질수록 유리합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금리 전망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점은 별로 달갑지 않겠죠. 다만 여기서도 차이가 발생하는데 금과 같은 안전자산은 가급적 경기가 나빠지며 금리가 빠르게 내리는 상황이 더 유리합니다. 반면 비트코인처럼 아직은 위험 자산에 가깝다면 경기가 너무 나빠지면 위험 자산에 대한 투심이 하락하기 때문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죠. 따라서 지금과 같은 골디락스 상황에 대해서는 금보다 훨씬 더 유리한 포지션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골디락스 시나리오에서 가장 유리한 자산은 당연 주식이죠. 다른 자산들보다 경기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연착륙 가능성이 점점 올라가면서 S&P는 정고점을 넘은 이후에도 랠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에 이어 UBS마저 연말 목표 가격을 계속 상향시키는 등 기관들의 기대치도 점점 상향되고 있습니다. 나스닥의 경우 이제 전고점을 정말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종가 기준 전고점에 대해서는 오늘 장중에 잠시 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미 예견된 상황이죠. 제가 이미 수개월 전에 다우가 전고점을 돌파했을 때 다음은 S&P 차례고 그 다음은 나스닥 차례라고 지속적으로 얘기 드려왔습니다. 나스닥의 전고점 돌파는 정해진 미래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그 미래가 정말 코앞에 있습니다. 이런 나스닥의 최근 상승은 당연하게도 매그니피센트 7이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엔비디아가 있죠. 현재 미국 주식의 최대 트렌드는 말할 것도 없이 AI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총이 애플을 꺾은 지점에서 이미 공식화된 사실이죠. 그리고 엔비디아는 이 AI 최대 수혜주입니다. 이날은 장중에 시가총액이 잠시 2조 달러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이미 시총으로 구글과 아마존을 꺾었고 이제는 애플을 가시권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는 실적 발표 이후 줄 상향되고 있습니다. 1000 이상의 목표 주가도 나오기 시작했고요. 아직 평균적인 목표 주가는 $850 정도로 현재 엔비디아 주가 대비 10% 정도밖에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엔비디아 주가에 대해서는 고평가냐 저평가냐 논란이 많은데 단기적으로만 본다면 2025년 이후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확장에 대한 지출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일시적 성장 정체가 발생할 리스크는 분명히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AI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여전히 가장 큰 혜택을 볼 기업인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당장 1, 2년 정도만 놓고 본다면 이 주가가 고점이 되지 않을 거라 장담할 수는 없지만 수년 후를 내다본다면 현재의 주가도 결코 고평가라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테슬라와 같은 전기차 주식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미래에 전기차로의 전환은 이미 확정되어 있는 사실이죠. 다만 당장은 수요 측면에서 불안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차 업체들에 대한 전망이 급격히 악화되며 테슬라를 비롯한 모든 전기차 업체들의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2025년 정도를 경계선으로 해서 다시 호전되는 방향으로 바뀔 것입니다. 금리 인하와 경기 악화가 개선되며 수요가 다시 살아나고 신형 모델들이 본격적으로 양산화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전기차 시장의 2차 붐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시점이 정확히 언제부터일지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아주 먼 미래는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당장의 1, 2년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이후의 미래를 바라보며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지금과 같은 시간은 오랫동안 싼 가격에 좋은 자산을 모아갈 수 있는 시간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처럼 장기 성장 자산은 기본적인 시계를 수년으로 내다보고 투자를 해야 합니다. 최소 기간을 5년 정도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의 시간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면 장기 성장주에 대한 투자는 재고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에는 AI,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근미래의 인류의 삶을 바꿔줄 가장 혁신적인 산업 중 하나죠. 비트코인의 경우 최근 현물 ETF로부터의 강력한 자금 유입으로 가격이 급등했지만 그에 따른 차익 실현이 나오며 잠시 주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근래 최고점에 다다른 지 이제 겨우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아직도 최근래 가격에서 3에서 4% 정도밖에 하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솔직히 이거를 조정이라고 불러도 좋을지 의문스러울 정도로 여전히 기세는 좋습니다. 그냥 잠깐 쉬어가는 정도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겠죠? 이러한 단기적 움직임과는 상관없이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은 너무나 좋습니다. 현재 현물 ETF로의 막대한 자금 유입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신규 9개의 현물 ETF가 취득한 비트코인의 개수는 30만 개에 가까워지고 있고 그레이스케일 유출 물량을 제외한 순 유입 물량도 11만 개를 넘었습니다. 그레이스케일 유출 물량의 경우도 최근 일주일 정도 갑자기 급격히 늘어났었는데 이것은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채권자들에게 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제네시스 청산 물량의 일부를 매도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시적 매도가 끝나면서 유출량은 다시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가장 최근 거래일에는 4,400만 달러 유출로 ETF 출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유출량이 다시 감소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순유출로 돌아섰던 자금 유입은 다시 하루 5,000개 수준의 강력한 순유입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지난 30일간 고래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투자자들은 모두 차익 실현을 하는 분위기였는데 그레이스케일에서 일방적으로 매도 물량을 투척하자 저가 매수를 위해 모든 투자자들이 다시 매수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가격이 조금만 떨어져도 득달같이 달려드는 투자자들이 가득하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엄청난 양의 덤핑 물량이 발생해도 비트코인 가격이 굳건하게 5만 달러 선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방 경직성이 매우 강력하다는 증거로 가격 모멘텀에 있어 대단히 긍정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비트코인 가격이 약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유럽 중앙은행이 공개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해 비난한 탓인데요. 비트코인이 비효율적이며 사기와 범죄에만 이용되기에 쓸모가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우습게도 정작 이러한 비판을 한 유럽 중앙은행의 수장인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과거 IMF 총재 당시에 자금을 유용에 가깝게 방만하게 운영한 죄로 재판에서 무려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IMF 이사회의 지지를 받아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지를 받는 게 당연했던 게 바로 이들을 위해 돈을 유용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탈중앙화를 가장 첫 번째로 비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중앙화가 되어 있어야 자기들을 위해 마음대로 돈을 쓸 수 있으니까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비트코인을 위협으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사기꾼이 사기를 주장하고 있는 우스운 상황입니다. 또한 비트코인이 범죄에 사용된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범죄에 사용되는
비트코인은 극소량이고 유로화를 사용한 범죄에 비하면 3발의 피의 규모에 불과합니다. 이런 유로화는 중앙은행이 마음대로 돈을 발행하며 날이 갈수록 구매력을 상실하고 있고, 덕분에 성실히 일해서 열심히 부를 저축하는 유럽 시민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이들의 부를 강탈해 가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비트코인에 대하여 유로화는 10년 동안 가치의 99.5%를 상실했습니다. 겨우 10년 동안 99.5%입니다. 이 그림 한 장이 모든 진실을 말해주고 있죠. 반면 유럽 중앙은행은 자신들의 통화를 상대로 가치가 수만 % 증가한 비트코인이 결제 수단이나 투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 꼴이니 참 우습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유럽은행이 비트코인은 이제 끝났다면서 크게 비난했던 시기가 결국 비트코인의 최고 바닥이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인간 지표였던 건데요. 이번에는 과연 어떻게 될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현물 ETF 1위인 블랙록은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여 디지털 에셋에 대한 서밋을 개최했습니다. 현재 블랙록의 최고 효자 종목 중 하나는 의심의 여지 없이 비트코인 ETF입니다.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인 IBIT는 역사상 출시되었던 모든 ETF 중 처음 한 달간 가장 많은 자금이 유입된 ETF가 되었습니다. 이런 노다지를 가만히 놔둘 리가 없죠. 따라서 더 많은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나서서 비트코인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규모의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당장 2위 ETF를 운용하는 피델리티의 자금 2%만 들어와도 그 규모는 무려 800억 달러에 달합니다. 현재까지 비트코인으로 겨우 50억 달러가 들어왔는데 가격은 30%가 넘게 올랐습니다. 근데 이것에 16배에 달하는 규모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진짜 재밌는 쇼는 이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